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손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손절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지만 계좌를 지키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 고수라는 사람들은 손절할 자리에서는 칼같이 손절하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손절을 해야만 내 계좌를 지킬 수가 있고, 다른 종목에서 그 손절을 경상도 말로 망가이, 기리가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쌤쌤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 손절이란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내가 틀린 거 인정하면 된다라는 거. 제가 실제로 손절했던 차트를 보면서 왜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정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버티면 안 되는지 또 제가 요 뒷장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처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한층 더 빨리 늘 수 있다라는 거.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 매매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올라갈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어설프게 두리뭉실하게 주식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뉴얼화를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그거 만든 거하고 안 만든 거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손절을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시라고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손절을 하고 매수를 하시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밑바닥부터 그 오기 시작을 했을 거잖아요. 저도 끌끌끌 족이었다라는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적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장담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 첫 번째가 내가 매수 이유가 깨졌을 때, 이 자리는 좋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차트를 다시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면 손절하고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기계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련 없이 손절하고 나오면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추세가 완전히 꺾였을 때, 우리는 상승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추세가 하락으로 돌았네, 5선이 깨졌네, 21선이 깨졌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추세가 깨지면 미련 없이 들고 나오자라는 거. 세 번째는 기준봉 저가를 이탈했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기준봉을 세워놓고 타점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봉 저가를 깼다, 그거는 나가리 된 거야, 심하게 된 거야. 미련 없이 손절하고 나오자고요. 네 번째, 고점에서 거래 터진 원봉. 이게 오늘 제가 손절한 이유인데, 고점에서 거래가 터졌다는 말은 세력이 들고 나갔다는 소리잖아요. 그 종목에 무슨 미련이 남아있어갖고 우리가 버티고 있겠냐고. 세력이 나는 여기까지만 먹을래 하고 들고 나가는데 찌끄러기 그거 먹을 게 뭐 있어요. 먹을 게 없지. 그러니까 손절하고 나와야 되지. 다섯 번째,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때, 이거는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는 가지고 있던 종목 1%든 2%든 3%든 시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불난 집에 휘발유 뿌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던지고 나오자라는 거.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는 거의 같은 맥락인데, 중요한 저항을 돌파를 못할 때, 여기는 이평선도 있겠죠, 전고점도 있겠죠, 전저점도 있겠죠, 추세도 있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는 같이 묶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매뉴얼화를 딱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손절을 했는지. 이 종목을 보면 좀 간간히 해먹었죠. 2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덧 8만원까지, 고점을 8만원까지 찍었는데, 오늘 제가 들어갔던 이유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얘는 요게 지금 양봉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절반밖에 안 되죠. 차트를 크게 해서 보면 얘가 지금 요 날에 상한가를 간 거야. 이날에 도지를 만들었죠. 그러면 거래량은 윗꼬리를 빼면 밑에 이거는 매수세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요 거래량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안 실으면서 얘가 이렇게 빠진 거야. 빠지고 얘가 중요한 지지라인 121선에서 튀어오르더라고. 그래서 일봉상에서 요거는 최소한 21선까지는 땡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들어갔다라는 거. 일봉상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분봉상에서 보면 얘는 시가부터 팍 땡기잖아요. 그러니 팍 쓰면서 여기서는 제가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봉을 한번 보자고요. 거래량이 절반으로 죽었네. 이거는 뭔데? 눌림목의 거래량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하락하는 이평선의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두드리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 돌파할 때 뭐가 써야 된다? 거래량이 서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캔들을 예상을 하면 된다라는 거. 거래량이 안 터졌네. 돌파 못하는 거죠. 여기서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거래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 봉에서 드디어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문제는 또 하락하는 이평선이 있네. 이래서 역배열 종목이 안 좋다고요. 올라갈 때마다 장을 두드려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는 거죠.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뭔가 하면 이 캔들이 이렇게 장기 이평을 뚫으면서 거래량도 실리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거야. 2평과 2평 사이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2평과 2평 사이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고점을 넘어가면 요거는 요 밑에 2평선에서 잡으면 먹을 게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중간쯤에서 매수를 했네. 중요한 건 얘가 지금 2평선 요걸 안 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봤어.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더라고.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그래 터진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은 거야. 들고 여기 지금 거래량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수를 하러 들어간 거지. 여기서 손절을 했으니까 요거 저가를 깨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 이제 쇼부 치러 들어간 거지. 2평과 2평 기법에서.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밑으로 툭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손절하고 나왔다라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운 좋게 반등을 주니까 이거는 뭔데? 일단 틀어라 신호잖아요. 거래량이 없이 음봉이지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더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었지. 이 거래량을 능가하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음봉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련 없이 틀어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수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기준은 뭐다? 이 거래 터진 양봉 때문에. 그랬는데 얘가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나는 양봉을 생각을 했는데 원봉이 딱 떨어지더라고. 그럼 이거는 미련 없이 손절하고 나와야지. 그리고 난 뒤에 반 틀고 그리고 시마이 땡땡.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 터진 원봉이 있는데 손절해야 되는 케이스. 요거 네 번째죠. 네 번째. 그래 터진 원봉이 있을 때 세력들이 들고 나가는데 내가 여기서 뭔 짓을 해도 내가 세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미련 없이 손절하고 나와야 되죠. 그리고 난 뒤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쭉 떨어지잖아요. 결국 이 연봉 한 개 때문에. 그 뒤에는 뭐 제가 매매를 안 했으니까 손절이라는 걸 아쉬워하지 마시고 할 때는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다른 종목에서 먹지. 종목이 이거 한 개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 해당이 되면 미련 없이 던지고 다른 거에서 먹자고요. 그게 해명한 거잖아요. 그렇게 주식을 기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뉴얼을 적으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기계가 아니지만 최대한 기계에 가깝게 매매를 하셔야 이 주식 매매에서 성공을 하신다라는 거, 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